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이 6조 7천억입니다. 이 가운데 53.7%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채를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집권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의 일환으로 국가 채무에 관한 부분들을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문재인 정부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국가 채무,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가 짊어진 빚이죠. 그리고 국가 채무에다가 4대 연금 부채를 더하면 국가 부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이 자료는 국회 예산처가 발행하는 2019년도 대한민국 재정이라는 그런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이란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좀 더 많은 그런 빚을 짊어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높습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가 채무는, 다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최소 216조 6천억에서 216조 1천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한 가지 숫자는 국회 예산처가 추정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재정기획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가 추산한 예정입니다. 국가 예산처가 정부보다 조금 더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이 469조 6천억입니다. 그럼 2019년도 본 예산의 한 46% 정도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늘어날 수 있는 국가 채무다. 216조 내외입니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집권 첫 해, 이제 시작하기 때가 2017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되는 2016년도에 국가 채무는 626조 9천억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2021년도에 843조 5천억에서 84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증가해 왔는 것을 지난 연도의 기록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997년도에 60조 3천억이었습니다. 참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65조 8천억, 그리고 2010년도에 392조 2천억입니다. 이제 이것이 216조 원 가량으로 2021년도에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10년에 비해서 12년 만에 국가 채무가 2.15배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에 비해서 24년 만에 13.98배가 증가한 겁니다. 굉장히 규모가 빠르게 그리고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 채무를 73조 5천억 정도 늘렸습니다. 이것은 외환위기를 끝내고 구조조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65조 4천억 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165조 4천억 정도. 평화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43조 9천억 정도를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 해 정도 집권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꽤 높았습니다. 137조 1천억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려서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명박 정부 동안에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251조 2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재임 기간 동안에 매년 50조 정도의 공공기관 부채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4대강 프로젝트 같은 것을 완성하는 데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공기업의 부채는 매년 13조 6,500억 원 정도를 늘렸고, 박근혜 정부 역시 연평균 한 13조 7,500억 정도를 늘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국가 채무나 이런 부분들은 낮은 속도로 늘어났습니다만은 공공기관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그런 위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많이 증가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38.2%에서 40.9에서 41.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인 2016년도 끝났을 때가 38.2%였습니다. 국가 채무 비중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것이 집권이 마무리하는 2021년도에는 40.9에서 41.2%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수치가 1997년도에 11.9%였고 2010년도에 33.8%였음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빚의 증가 속도뿐만 아니고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빚의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는 어떻게 조달되느냐? 적자성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 반드시 다음에 누군가 세금으로 치루어야 될 그런 종류의 채무를 적자성 채무라고 그렇게 하고, 국가가 갖고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을 금융성 채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자성 채무가 채무 중에서도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임기 중에 147조에서 159조 2천억 정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나 이번 세대의 시간을 두고 갚아 나가야 될 빚을 147조에서 159조 2천억 정도가 재임 기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증가시킬 그런 부담입니다. 2016년도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될 때의 적자성 채무는 359조 9천억이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에 506조 9천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순수 증가분이 147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가지고 발행해서 147조 원이라는 돈을 부채를 지면서 이번에 이제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너무 크죠. 일곱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채 발행은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채를 27조 5천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31조 7천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89조 3천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22조 7천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47조 원 정도를 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민에게 짊어지게 할 국가 채무의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채무 가운데서도 적자성 채무, 다시 이야기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반드시 다음에 누군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적자성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이 역대 정부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